심장 수술이요? 그거 얼마나 드는데요? 5천만 원이요? 요즘 진짜 힘든 거 모르세요? 목숨이 달린 일이라며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걱정도 위로도 아닌 잠깐의 침묵 뒤 돈 계산부터 하는 목소리였어요. 지금은 100만 원? 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죠. 말끝마다 해드릴 수 있다는 식의 조건과 선이 느껴졌어요. 누군가는 사업이 어렵다며 조용히 하자고 했고 누군가는 바쁜 회의 중이라며 전화를 서둘러 끊었어요.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복잡하게 따져야 할 일인 걸까? 그 순간 깨달았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반사처럼 움직이는 마음이라는 걸. 새벽 5시 30분. 영자는 벌써 떡볶이 냄비 앞에 서 있었어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주름진 손이 젓가락을 돌렸어요. 50년째 반복해온 아침 준비였죠. 80세가 된 지금도 영자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됐어요. 버스 정류장 옆 작은 천막. 여기가 바로 영자의 전부였어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출근길 직장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영자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그럼요. 우리 단골들 먹을 거 준비해야죠. 이때였어요. 하얀 봉투를 든 구청 직원이 다가왔어요. 박영자님 맞으시죠? 네. 저 뭔가 잘못했나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장사 자리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서류 전달드리러 왔어요. 직원이 건넨 봉투를 받는 영자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뜯고 난 순간 영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토지보상 대상자 통지서. 이게 뭔가요? 남편분 명의로 등록된 300평 토지가 개발구역에 포함됐어요. 보상금이. 직원이 잠깐 멈췄어요. 150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영자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150억이요? 네, 맞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떡볶이 국물이 부글부글 끓는 소리만 들렸어요. 영자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박철수 남편의 이름이요. 갑자기 5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영자야, 이 땅 문서 잘 보관해둬. 여보, 왜 이런 걸 사셨어요? 우리 살기도 힘든데. 언젠가 이 땅이 아들들한테 도움될 거야. 미래를 위한 거야. 남편 철수는 항상 그렇게 말했었어요. 공장에서 받은 월급을 아껴가며 매달 조금씩 땅값을 모았죠. 영자야,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아. 아이들 공부시키고 너도 고생 그만 시켜줄게. 하지만 철수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땅 문서는 금고에.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영자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150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어요.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정말 아들들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돈을 누구에게 줘야 할까? 세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민호, 준호, 동호. 모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큰아들 민호는 은행 지점장이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도 뜸했죠. 둘째 준호는 회사를 운영했어요. 하지만 요즘 사업이 어렵다고 했어요. 막내 동호는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자주 찾아오는 아들이었죠. 과연 누구에게 줘야 할까?
영자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돈이 생기니까 오히려 고민이 더 많아졌어요. 새벽이 되자 영자는 결심했어요. 일단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천천히 생각해보자.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어요. 만약 자식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진짜 어머니를 사랑해서 오는 걸까요? 아니면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 아들들은 그런 애들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의심이 꿈틀거렸어요. 그날부터 영자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떡볶이를 끓이면서도 손님들과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150억? 이 돈이 과연 우리 가족에게 축복일까 아니면 영자는 아직 몰랐어요. 이 돈이 가족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걸요. 또 승진 탈락이야? 민호는 스마트폰을 꽉 잡았어요. 은행 지점장이라고 하지만 요즘 실적 압박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부장님, 이번 달 목표 달성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 지점장, 다른 지점들은 다 해내고 있어. 핑계대지 말고 뛰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라는 이름이 떴어요. 아, 엄마랑 전화할 시간도 없는데. 민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문자로 보내면 되니까요. 같은 시간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둘째 준호도 골치가 아팠어요.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저번 달보다 30% 떨어졌어요. 직원의 말에 준호의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어요. 은행 대출 이자는 어떻게 해? 그게 연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회사가 이런 상황인데 엄마 생각할 여유가 있을까요? 반면 막내 동우는 달랐어요. 오늘도 떨어졌구나. 취업 사이트에서 불합격 메일을 확인한 동우였어요. 하지만 곧 시계를 봤어요. 벌써 이 시간이야. 엄마 뵈러 가야지. 동우는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오후 3시, 영자의 떡볶이 천막이었어요. 엄마, 동우가 밝게 인사했어요. 영자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퍼졌어요. 우리 막내 왔구나. 오늘 면접은 어땠어? 그게 또 떨어졌어요. 동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하지만 금세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다른 회사 또 지원하면 되니까요. 영자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는 항상 이랬어요. 힘들어도 엄마 앞에서는 웃으려고 했거든요. 얘야, 너무 무리하지 마. 엄마야말로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이 일을 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오늘도 떡볶이 먹으러 왔어요. 20년 단골 김 과장이었어요. 뒤따라 고등학생 때부터 다닌 이민수도 나타났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민수야. 대학교 잘 다니고 있지? 이민수가 수줍게 웃었어요. 네. 할머니 덕분에 장학금도 받았어요. 영자는 기뻤어요. 이 아이가 고등학생일 때 공부하라고 떡볶이를 공짜로 줬거든요. 엄마, 제가 계산 도와드릴게요. 동우가 나섰어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우야, 취업 준비 힘들지? 나도 예전에 그랬어. 괜찮아요. 엄마 도와드리는 게 더 좋아요.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우산 씌워드릴게요. 김 과장과 이민수가 동시에 움직였어요. 영자를 위해 천막 위에 비닐을 씌웠어요. 고마워요, 얘들아. 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가족 같았어요. 할머니,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 확인하러 올게요. 단골 손님들의 따뜻한 말에 영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동우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정리할게요. 집에 들어가세요. 괜찮아, 얘야. 안 돼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요. 동호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때 영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호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요즘 너무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건강하세요. 짧고 사무적인 문자였어요. 이어서 준호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사업 때문에 정신없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영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왜 그래요? 동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큰아들과 둘째는 항상 바쁘다고 했어요. 정작 자주 오는 건 막내뿐이었죠. 엄마, 제가 있잖아요. 동호가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얘야, 고마워. 그때 김 과장이 다시 나타났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따뜻한 커피를 건넸어요. 감사해요, 김 과장님. 뭐려? 할머니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이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할머니는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영자는 생각했어요. 진짜 가족이 누굴까? 혈육인 큰아들과 둘째는 연락도 뜸해요. 하지만 이 단골 손님들은 매일 안부를 물어봐요. 막내 동호는 취업도 안 됐는데 매일 와서 도와줘요. 150억이 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영자의 마음에 작은 의심이 싹 텄어요. 엄마,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세요? 동호의 세심한 질문에 영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 밤 영자는 150억 서류를 다시 꺼내봤어요. 누가 진짜 날 사랑하는 걸까? 영자의 머릿속에 어떤 계획이 떠올랐어요. 위험하지만 확실한 방법이었어요. 내가 거짓말을 해야겠어.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진짜 자식의 마음을 알아보는 방법. 바로 이거였어요. 첫 번째 전화. 큰아들 민호에게였어요. 여보세요, 민호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바빴어요. 회의 중인 것 같았어요. 엄마가 급히 수술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네. 수술이요? 뭔 수술인데요?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짓말이지만 진짜처럼 들려야 했거든요. 심장이 안 좋대. 의사가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그러네. 심장 수술이요? 얼마나 드는데요? 바로 돈 이야기였어요. 영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5천만 원이래. 전화 너머로 민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요즘 은행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도와줄 수 있어?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영자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민호야, 엄마 목숨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민호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 알았다. 영자는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두 번째 전화. 둘째 준호였어요. 준호야, 엄마야.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뭔 일이세요? 엄마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해. 5천만 원이 필요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진짜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의심스러웠어요. 그럼 거짓말이겠어? 의사가 빨리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그랬어. 어머니, 아직도 떡볶이 장사하시면서 건강관리를 제대로 안 하셨나 봐요. 영자의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도와줄 수 있어? 제가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30만 원 정도밖에. 30만 원.
큰아들보다도 적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 일 형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저도 체면이 있잖아요. 준호가 비밀로 하라고 했어요. 영자의 마음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영자는 주저앉았어요. 두 아들의 반응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마지막 전화. 막내 동호였어요. 엄마, 왜 이렇게 목소리가 떨려요? 동호는 바로 알아챘어요. 동호야, 엄마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해. 네, 심장 수술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동호의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가득했어요. 갑자기 그래. 의사가 5천만 원 필요하다고 해. 5천만 원이요? 엄마, 저 지금 바로 갈게요. 아니야, 돈부터 구해야. 돈은 제가 알아볼게요. 엄마, 혼자 있으면 안 돼요. 30분 후, 동호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동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얘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엄마가 아픈데. 동호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엄마, 이거 전부 써요. 영자가 통장을 봤어요. 2,700만 원이 적혀 있었어요. 얘야, 이게 내 전 재산이잖아. 엄마 목숨이 더 중요해요. 나머지 돈은 제가 어떻게든 구할게요. 동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형들한테도 연락해 볼게요. 가족이 힘을 합치면. 안 돼. 영자가 소리쳤어요. 왜요? 형들도 알아야죠. 이미 연락해 봤어. 영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동호가 궁금해했어요. 큰형은 100만 원, 둘째 형은 30만 원. 동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엄마 수술비인데? 얘야, 형들도 각자 사정이. 사정이 뭐예요? 엄마가 죽을 수도 있는데. 동호가 화를 냈어요. 영자는 처음 보는 동호의 모습이었어요. 엄마, 형들 전화번호 주세요.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안 돼, 얘야. 왜 안 돼요? 이럴 때 가족이 뭐 하는 거예요? 동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병원 언제 가요? 제가 같이 갈게요. 얘야. 영자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 아이만은 달랐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동호가 영자를 꼭 안았어요. 그 순간 영자는 깨달았어요. 진짜 자식이 누구인지, 누가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지, 돈이 있다고 했을 때와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의 차이. 이 아이만은 다르구나. 영자의 마음속에서 확신이 생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어요. 다른 두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었어요. 엄마, 내일 아침에 병원 가요. 제가 하루 종일 붙어 있을게요. 동호의 다짐에 영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보, 또 이 땅 문서 보고 있어요? 50년 전 젊은 영자가 남편 철수를 바라봤어요. 철수는 낡은 소파에 앉아 땅 문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공장에서 돌아온 후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죠. 영자야, 이 땅이 언젠가 우리 가족을 구할 거야. 철수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여보, 우리 지금 살기도 힘든데 땅은 왜 사셨어요? 영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새 아들 키우기도 벅찬데 왜 땅을 샀을까요? 지금은 힘들어도 미래를 생각해야 해. 철수가 영자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아들들 대학 보내고 당신 고생도 그만 시키고 싶어. 철수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여보, 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매달 15일, 철수의 월급날이었어요. 영자야, 이번 달도 10만 원 모았어. 철수가 봉투를 건넸어요. 영자가 받아들고는 깜짝 놀랐어요.
여보, 생활비는 어떻게 해요? 괜찮아. 내가 점심 굶으면 돼. 안 돼요. 몸 상하면 어떻게 해요? 영자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철수는 웃기만 했어요. 몇 달만 참자. 땅값 다 모으면 그때부터는 편하게 살 수 있어. 철수는 항상 그랬어요. 자신은 굶어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했어요. 어느 날 밤 영자는 철수가 몰래 라면을 끓여 먹는 걸 봤어요. 여보, 왜 혼자 라면을 드세요? 들켰네. 배가 고파서. 철수가 민망해했어요. 아이들 밥은 먹였어요? 당연하지. 아이들이 먼저야. 그때 영자는 깨달았어요. 철수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3년이 지났어요. 드디어 땅을 살 돈이 모였어요. 영자야, 드디어 해냈어. 철수가 땅 문서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여보, 정말 수고하셨어요. 영자도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의 노력을 모두 지켜봤거든요. 이제 아들들 키우는 일만 남았어. 철수가 새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호, 준호, 동우가 뛰어놀고 있었어요.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 대학 보내줄 거야. 정말이에요, 아빠? 막내 동우가 눈을 반짝였어요. 그럼, 아빠 약속이야. 철수는 아들들을 하나씩 안아줬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철수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여보, 여보. 영자가 철수를 흔들었지만 깨어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어요. 심장이 많이 무리했나 봐요. 과로가 원인인 것 같아요. 영자의 세상이 무너졌어요. 치료할 수 있어요? 수술하면 괜찮아질까요? 심장이 너무 손상되어서 수술도 어려운 상태예요. 그럼 얼마나 더? 길어야 몇 달 정도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에 영자는 주저앉았어요. 병실에서 철수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자야, 미안해. 여보, 왜 미안하다고 그래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철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들들 대학도 못 보내고, 영자 고생도 못 그만 시켜주고.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영자가 철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땅 문서는 금고에 넣어뒀어. 철수가 힘겹게 말했어요. 언젠가 이 땅이 영자 너와 아이들 모두에게 도움될 거야. 그게 철수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를 치른 후 영자는 혼자가 됐어요. 새 아들과 함께였지만 외로웠어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큰아들 민우가 물어봤어요. 엄마가 뭐라도 해야겠어. 영자는 떡볶이 장사를 시작했어요. 다른 건 할 줄 몰랐거든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영자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엄마, 왜 우리는 학원도 못 다녀요? 둘째 준호가 원망했어요. 다른 애들은 학원도 다니는데 우리는 왜 안 보내줘요? 미안해, 얘들아.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영자는 항상 미안했어요. 아들들이 원망하는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우리도 대학 갔을 텐데. 막내 동우도 가끔 그런 말을 했어요. 영자는 혼자 울었어요. 여보, 당신이 모은 그 땅이 정말 도움이 될까요? 밤마다 남편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50년이 흘렀어요. 아들들은 모두 컸고 각자의 길을 걸었어요. 하지만 영자는 여전히 떡볶이를 팔고 있었어요.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영자가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 땅이 정말 150억이 됐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하지만 아들들이 당신이 생각했던 그런 아이들이 아니에요. 영자의 마음이 아팠어요. 돈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영자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제의 테스트로 확인했거든요. 여보, 제가 잘못 키웠나 봐요.
영자는 자책했어요. 하지만 곧 동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래도 막내만은 달라요. 그 아이만은 당신을 닮았어요. 영자의 얼굴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어요. 내일 아들들한테 진실을 말할 거예요. 영자는 결심했어요. 150억의 진실을. 그리고 어제의 테스트 결과도. 여보,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남편 사진이 따뜻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오늘이 진실을 말하는 날이야.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일 저녁 7시에 집으로 와. 중요한 얘기가 있어.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저녁, 영자의 집이었어요. 떡볶이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 있었어요. 50년 동안 몸에 밴 냄새였죠. 첫 번째로 도착한 건 민호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오라고 하시고. 민호가 시계를 힐끗 봤어요. 빨리 끝내고 가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어요. 이어서 준호가 나타났어요. 어머니, 회사 일이 바빠서 오늘은 일찍 가야 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마지막으로 동우가 왔어요. 엄마, 몸은 좀 어때요? 병원 언제 가요? 동우만 어머니 건강을 걱정했어요. 영자는 새 아들을 쭉 훑어봤어요. 얼마나 다른지 새삼 느꼈어요. 앉아라. 영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새 아들이 소파에 앉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거든요. 어제 너희들한테 전화한 일 말이야. 영자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수술비 5천만 원 필요하다고 했잖아. 민호와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거짓말이었어. 네. 새 아들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요? 왜요? 동우가 당황해서 물어봤어요. 너희들 마음을 시험해보고 싶었어. 영자의 눈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엄마, 그럼 병원비는 필요 없는 거예요? 동우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야. 사실 엄마한테 큰일이 생겼어. 영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뭔데요? 민호가 궁금해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50년 전에 사둔 땅이 있어.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땅이 개발구역에 들어갔어. 보상금이. 영자가 잠깐 멈췄어요. 150억 원이야.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민호와 준호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150억이요? 민호가 더듬거렸어요. 진짜예요? 준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두 사람의 얼굴이 변했어요.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였어요. 그러게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자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거든요. 걱정? 정말? 영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어제 너희들 반응을 보니까. 영자가 두 아들을 쏘아봤어요. 민호야, 넌 100만 원 줄 수 있다고 했지? 민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건 상황이 어려워서. 준호야, 넌 30만 원이었지? 그것도 비밀로 하라면서.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그때는 몰랐잖아요. 뭘 몰랐어?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동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형들의 반응이 충격이었거든요. 그런데 동우는 달랐어. 영자가 막내를 바라봤어요. 통장에 있는 돈 전부 내놓더라고. 2,700만 원을. 민호와 준호가 동우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어.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조건부터 묻지도 않고 비밀로 하라고 하지도 않고. 두 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민호가 말하려고 했지만 영자가 손을 들었어요. 아직 할 말이 남았어.
영자가 서류를 펼쳤어요. 이 150억을 누구한테 줄지 고민했어. 새 아들의 시선이 서류에 집중됐어요. 평생 떡볶이 팔면서 너희들 키웠는데.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 알았어. 누가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지. 민호와 준호가 부끄러워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음엔 안 그럴게요. 두 사람이 동시에 사과했어요. 지금 와서 사과해? 영자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150억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착해지네. 두 아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동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아, 얘야. 내가 유일하게 진심이었어. 영자가 동우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결정했어. 영자가 심호흡을 했어요. 이 돈을 어떻게 할지. 민호와 준호가 긴장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너희들이 변할 수 있는지 봐야겠어. 영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 세 아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어. 영자가 서류를 다시 넣었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줘. 그날 밤 민호와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동우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돈이 생겨도 없어도 똑같았어요. 영자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가족을 만드는 일이 이제부터였어요. 엄마, 제가 왔어요. 3개월 후 민호의 목소리가 떡볶이 천막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정장 차림이 아니라 편한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어머, 민호야, 오늘 은행 안 가? 영자가 깜짝 놀랐어요. 토요일인데 뭐 하러 가요? 오늘은 엄마 도우러 왔어요. 민호가 앞치마를 두르며 말했어요. 영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150억 이야기를 한 후 민호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손님 계산 제가 할게요. 민호가 계산기를 들고 손님들에게 다가갔어요. 이분이 누구세요? 단골 김 과장이 궁금해했어요. 제 큰아들이에요. 영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아, 은행 다니신다던 그 아드님. 오늘은 어쩐 일로? 엄마 도우러 왔어요. 앞으로 주말마다 올 거예요. 민호가 밝게 웃었어요. 이때 준호도 나타났어요. 어머니, 오늘 국물 제가 끓일게요. 준호가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준호야, 회사는? 토요일인데 회사가 뭐예요? 오늘은 어머니가 우선이에요. 준호의 말에 영자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엄마, 제가 어묵 손질할게요. 준호가 능숙하게 어묵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어머, 언제 배웠어? 유튜브에서 배웠어요. 어머니 일 도우려고요. 영자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때 동우가 뛰어왔어요. 엄마, 형들 벌써 왔네. 동우의 얼굴이 밝았어요. 얘야, 너 오늘 면접 어땠어? 영자가 물어봤어요. 합격했어요. 동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축하해. 민호가 동생을 껴안았어요. 우리 막내 드디어 취업했구나. 준호도 기뻐했어요. 영자는 세 아들이 함께 웃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언제 본 광경일까요? 엄마, 이제 제가 용돈 드릴게요. 동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얘야, 내가 번 돈 모아둬야지. 안 돼요. 엄마가 저 위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동우의 말에 민호와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도 반성하고 있어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준호도 고백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로 잘못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150억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 영자가 물어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저희를 키우셨는지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서 떡볶이 팔면서 그때 저희는 창피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준호가 이어서 말했어요. 친구들이 놀릴까봐 부끄러워서.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영자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때 단골 손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할머니 아들들 정말 효자네요. 가족이 화목한 게 최고죠. 김 과장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이민수도 기뻐했어요. 영자는 정말 행복했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거든요. 엄마, 그런데 150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우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영자가 잠깐 생각했어요. 일단 너희 셋이서 나눠 가져. 엄마. 세 아들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영자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와서 엄마 도와야 해. 당연하죠. 민호가 먼저 대답했어요. 저도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매일 올게요. 동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단골 손님들한테 잘해야 해. 영자가 김 과장과 이민수를 바라봤어요. 이분들이 진짜 가족이나 다름없거든. 알겠어요, 엄마. 세 아들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네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엄마, 맛있어요. 저도 요리 배울게요. 아들들이 영자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하나만 더 말할게. 영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돈이란 게 사람 마음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 세 아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없을 때와 있을 때 반응이 다르거든. 엄마 말씀이 맞아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가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이제 달라질 거예요. 준호가 다짐했어요.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동우가 말했어요. 영자는 흐뭇했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거든요. 여보, 보고 계세요? 그날 밤 영자는 남편 사진에게 말했어요. 아들들이 달라졌어요. 당신이 원하던 모습으로요. 영자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당신이 모은 그 땅이 우리 가족을 바꿔놨어요. 6개월 후 영자의 떡볶이 천막은 더욱 붐볐어요. 세 아들이 번갈아가며 도와주니까 훨씬 수월했거든요. 할머니, 오늘도 맛있어요. 아들들이 도와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단골 손님들도 기뻐했어요. 영자는 생각했어요. 150억보다 값진 걸 얻었구나. 진짜 가족의 소중한 말이에요. 엄마, 행복하세요? 동우가 물어봤어요. 그럼,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 영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가족의 진짜 의미를 알았어.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영자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떡볶이 천막에 울려 퍼졌어요.